여러분 안녕하세요. 고4와 함께 읽어보는 사자성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익심조, 갈거, 더욱익, 심할심, 만들조. 거익, 갈수록 더욱, 심조, 심하게 됨. 거익심조, 갈수록 더욱 심하게 됨. 갈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말로써 우리말로 갈수록 태산 혹은 첩첩산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혹은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둘 다 어렵다가 있습니다. 거익심조, 갈수록 더욱 심하게 됨. 전호후랑, 앞전, 범호, 뒤후, 일이랑. 전호, 앞에는 호랑이, 후랑, 뒤에는 일이. 전호후랑,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일이가 들어오네. 후한때 장제가 죽고 나이 어린 화제가 제위에 올랐습니다. 장제의 황후였던 두태우가 그녀의 오빠인 두현과 손을 잡고 정권을 휘두르면서 어린 황제인 화제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화제는 환관인 정중을 시켜서 이 두씨 일족들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관인 정중이 더 큰 세력으로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결국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명나라 때의 조설항이 앞문에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오네. 전문 거호, 후문 진랑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전호후랑,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오네. 거자일소, 갈거, 놈자, 날일, 드물소. 거자, 죽은 사람. 일소, 날이 갈수록 잊혀진다. 거자일소, 죽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잊혀진다. 이 글은 육조시대 때 양나라의 문선이라는 책에 수록된 구절에서 유래합니다. 원래 글귀는 거자 일이소, 내자 일이친. 거자, 간 사람은 일이소, 나날이 멀어지고, 내자, 온 사람은 일이친, 나날이 친해지네 라는 말에서 요 써이자를 빼서 거자 일소, 내자 일친으로 사용됩니다. 작자는 미상인데요. 성문 밖에 묘지를 바라보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잊는다는 그 자괴감, 그리고 또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죠.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해서 눈에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거자일소, 죽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잊혀진다. 건곤일색, 하늘 건, 땅 곤, 한일, 빛색. 건곤, 하늘과 땅, 천지, 일색, 색이 똑같다. 건곤일색, 천지가 온통 같은 색깔이네. 눈이 온 후에 천지가 온통 흰색일 때에 쓰는 성어입니다. 백은세계, 하얀 은세계라고도 하고요. 하늘나라에서 선녀들이 꽃을 뿌려준다는 의미로 천녀산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곤일색, 천지가
온통 하나의 색깔이네. 건곤일척 하늘 건 땅곤 한일 던질척. 건곤 하늘이냐 땅이냐. 일척 한 번 던짐. 건곤일척 하늘이냐 땅이냐는 한 번 던짐에 결정된다. 오직 이 한 번으로 흥망성쇠가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206년대 초패왕 항우와 한왕인 유방이 천하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하남성에 있는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양분하면서 잠정적인 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유방의 참모인 장량과 진평이 굳고 말리면서 하늘이 준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호랑이를 기르는 꼴이라 항우를 추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서 결국 항우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자결하게 되고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게 되지요. 이때의 일을 훗날에 당나라의 문장가인 한유가 과홍구, 홍구를 지나며 라는 시에 누가 한왕인 유방의 말머리를 돌리게 하여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게 했나 라는 구절에서 유래합니다. 건곤일척 하늘이냐 땅이냐는 한 번 던짐에 결정된다. 제차일거 있을제 이것차 한일 거동거. 제 달려있다 차일거 이 한 번의 행동. 제차일거 이 한 번의 행동에 걸려있다. 이 성어도 한유가 쓴 과홍구의 시에 나오는 성어인데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고 천하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을 때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홍구를 경계로 동쪽은 초나라가 서쪽은 한나라가 차지하기로 협약을 했지요. 하지만 장랑과 진평이 유방에게 항우를 추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해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천하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때 천하를 건 일대 도박이라는 의미에서 제차일거 이 한 번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건목수생 말을 건 나무목 물수 날생. 건목 마른 나무 수생 물이 올라와 되살아남. 건목수생 마른 나무에 물이 올라 되살아남. 이미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물이 올라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겠지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쓰는 성어입니다. 석담에 군밤에서 싹이 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어는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려 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 쓰는 성어이죠. 건목수생 마른 나무에 물이 올라 되살아남. 연목구어 인할연 나무목 구할구 물고기어. 연목 나무로 말미암아 구어 물고기를 구한다.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한 방법으로 목적을 취하려고 할 때 쓰는 성어이죠. 한때 제나라의 선왕이 중국의 통일을 도모하자 맹자가 부국 강병책으로 백성을 위한 꼴은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꼴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는 오직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일 뿐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 걸견패요, 걸왕걸, 개견, 지질패, 요임금요. 걸견, 걸왕의 개가 패요,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걸견패요, 폭군인 거랑의 개가 성군인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강한 충성심을 보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척지구 견요,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라는 말입니다. 개는 원래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만 알아볼 뿐 그 외의 사람에게는 사정을 두지 않지요. 이처럼 인간도 자기 주인의 선악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에게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걸견패요, 폭군인 거랑의 개가 성군인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걸해골, 구걸할 걸, 뼈해, 살 붙은 뼈골. 걸해골, 늙은 몸뚱아리를 구걸하다. 요 뼈 해자는요, 뼈가 하나하나 분리된 뼈를 말하고 뼈 골자는 살이 붙어있는 뼈가 되겠습니다. 요 걸해골은 늙은 재상이 사직을 청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한때 한왕 유방이 항우에게 쫓겨서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유방의 참모인 진평이 책략을 써서 항우가 자신의 책사인 범증이 자기 몰래 유방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범증이 모든 그 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천하의 대세는 다 결정된 것 같으니 전하 스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은 이제 이 늙은 몸뚱아리를 구걸해서 초야에 묻힐까 합니다. 해서 결국 항우는 그 훌륭한 모신인 범증을 잃게 되죠. 항우에게 의심을 받게 되면 결국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해골은 사직을 청한다는 의미보다도 늙은 몸뚱이 남아 살게 해서 초야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걸해골, 늙은 몸뚱아리를 구걸하다. 검여지기, 검주 땅 검, 당나귀여, 소유격 어조사 지, 제주기. 검여, 검주 땅의 당나귀, 지기, 의 제주. 이 글은 당송 8대가에 속하는 유종원이 쓴 3개에 나오는 글인데요. 자신의 제주의 졸렬함을 모르고서 우쭐대거나 나섬으로써 화를 자초한 내용을 비유한 우화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옛날 중국에 검주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호기심이 매우 많아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서 배에 싣고 왔답니다. 하지만 당나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그저 산 아래에 풀어놓아서 키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당나귀를 보더니 자기보다 덩치가 큰 것에 놀랬지요. 해서 며칠간을 몰래 숨어서 살펴보다가 하루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당나귀 가까이 가니 당나귀가 놀래서 울자 호랑이가 성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또 계속 며칠을 지켜봐도 그저 우는 소리일 뿐 우는 소리도 이제 익숙해졌고 그리고 더 가까이 가봤자 기껏 당나귀가 하는 짓이라고는 뒷발질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순식간에 그 당나귀에게 달려들어서 잡아먹었답니다.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지요. 검여지기, 검주땅 당나귀의 재주. 경물치지, 이를 격, 사물물, 이를 치, 알지, 경물,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치지, 암에 이르다, 경물치지, 사물을 연구하여 최고의 암에 이르다. 요 경물치지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해서 대학의 8조목 중에 속하는 명제입니다. 경물치지의 이 물자를 주희는 지금 해석하듯이 만물로 보고 모든 만물은 한 그루 나무, 한 잎의 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하나하나 키워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만물의 표리정조, 말하자면 겉과 속, 자세함과 설렁설렁함을 밝히는 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반해서 왕양명은 물자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일사자로 보고 어버이를 섬긴다든가 임금을 섬기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움직임은 오직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격자를 바를 정으로 해석합니다. 해서 경물하면은 섬기는 것을 바르게 함으로써 치지, 왕양명이 주장하는 양지에 이르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경물치지, 사물을 연구하여 최고의 암에 이르다. 격화소양, 사이격, 가죽신화, 굵을소, 가려울양. 격화, 가죽신을 사이에 두고 소양, 가려운 곳을 긁는다. 격화소양, 신발을 신고 가려운 것을 긁는다.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든가 수박 겉핥기 식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성어입니다. 격화소양, 신발을 신고 가려운 것을 긁는다. 같은 의미로 격화파양, 긁을 소 대신 긁을 파자를 넣었습니다. 의미는 같죠. 신 신고 발바닥 긁기라는 속담도 있죠. 요긴한 곳에 미치지 못하는 감질나는 마음을 비유할 때도 쓰입니다. 격화파양, 신을 신고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 같은 의미로 격해소양, 가죽신화 대신 가죽신회자를 넣었죠. 격해, 신발을 신고 소양, 가려운 것을 긁는다. 애는 쓰지만 효과는 없는, 더 나아가서 신발 벗는 꾀도 못 내는 어리석은 행위를 말합니다. 격해소양, 신발을 신고 가려운 것을 긁는다. 거안재미, 들거, 밥상 안, 올릴재, 눈썹미. 거안, 밥상을 들어서 재미, 눈썹까지 올려 받든다. 거안재미, 밥상을 눈 위까지 올려 든다. 옛날 후한 때 양홍이라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절개에 많은 꿋꿋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위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혼처를 거절하였는데 그 동네에 사는 아주 못생긴 맹강이라는 처녀가 30이 넘도록 시집도 안 가면서 하는 말이 양홍 같은 훌륭한 분이 아니면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양홍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양홍은 그 처녀를 기특하게 여겨서 청혼을 했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이 양홍이 친구와의 편지에서 황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오나라의 대갓집인 고백통이라는 집에서 방앗간지기를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맹광은 양홍이 저녁에 들어오면 그때마다 밥상을 눈썹까지 치켜 올리면서 남편을 받들었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인 고백통이 부인에게 저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 분명 남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양홍을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한 후에 그의 공부를 후원해줬다 합니다. 해서 후에 양홍은 수십 권의 책을 쓰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는 성어예요. 거안제미 밥상을 들어 눈썹 위로 받들어 올리다. 예, 이상으로 고사와 함께 읽어보는 사자성어 네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고사성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